어느 날부터 저희 집 식탁은 온통 초록색으로 뒤덮였습니다. 미역국, 완두콩밥, 시금치 반찬. 심지어 남편 얼굴까지 초록빛으로 보이더군요. 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황당하고 유쾌한 풀밭이 된 식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듣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온기라디오입니다. 저는 올해로 56살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사실 제 성격이 좀 무덤덤한 편이라 웬만한 일에는 잘 놀라지 않는데요. 최근 저희 남편 때문에 매일이 소동극 같습니다. 얼마 전 일이에요. 남편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더니 뜬금없이 이러더라고요. 여보, 오늘 아침은 미역국이 먹고 싶네. 뭐, 생일도 아닌데 미역국이라니 조금 의아했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끓여줬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앞으로는 국은 무조건 미역국만 먹겠다는 겁니다. 저는 순간 뭐라는 거야? 싶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미역국은 비리다면서 쳐다도 안 보던 사람이었거든요. 국만 해도 된장찌개, 김치찌개, 콩나물국, 탕 종류까지. 레퍼토리가 얼마나 다양한데 그 모든 걸 채치고 미역국 하나로 통일이라니요. 하지만 남편이 워낙 완강하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속으로는 얼마나 가나 두고 보자 싶으면서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또 새로운 요구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짜고짜 또 이러더라고요. 여보, 이제 앞으로는 밥은 무조건 완두콩밥으로 해줘. 아니, 제가 결혼한 지 30년이 넘도록 이 사람 입에서 완두콩밥이란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아니, 평생 먹는 걸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완두콩밥이야? 그랬더니 그냥 먹고 싶어. 앞으로 내 밥은 무조건 완두콩밥으로만 해줘 이러는 거 있죠. 순간 갑자기 욱하더라고요.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버럭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좋아, 밥솥 하나 따로 사와. 그러면 거기다 완두콩을 왕창 넣어서 밥을 지어줄 테니까 내 맘대로 먹어. 그런데 글쎄요, 진짜로 그날 저녁에 중고밥솥을 하나 사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요, 저는 진짜로 완두콩을 산더미처럼 넣어서 따로 밥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요, 정말로 그 밥만 먹는 겁니다. 이상한 건 그렇게 맛있게 먹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절대표는 안 내려고 하지만 제 눈엔 좀 억지로 먹는 듯한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미역국에 완두콩밥, 그것만으로 하루 세끼를 뚝딱 해치우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점점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이번에는 반찬이 먹고 싶다면서 이것저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금치, 명이나물, 그리고 봄나물들.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다 초록초록한 채소들이었죠. 저야 뭐 별거 아니니까 한 번쯤은 해줄 수 있겠다 싶어 차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식탁에 앉은 남편을 보는데 뭔가 묘하더라고요. 완두콩밥에 미역국에 반찬까지 시금치며 나물들이니 온통 다 초록빛이었거든요. 마치 우리 집 식탁이 풀밭으로 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날따라 남편 얼굴마저 약간 초록빛이 도는 것 같아서 순간 등골이 오싹했죠.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왜 자꾸 초록색 음식만 찾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잠깐 젓가락을 들고 멍하니 있더니 갑자기 헛기침을 시작하는 겁니다. 에헴, 그게 그러니까 말이지. 말끝을 흐리며 괜히 물컵만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제가 다시 다그쳤습니다. 아니, 왜 대답을 못해? 그냥 초록색이 좋다. 아니면 다이어트 같은 거야? 아니면 초록색이 피부에 좋다더라 그런 거야? 남편은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웃기만 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요즘 입맛이 그래서 그래. 근데 그 입맛이 그래서 그래라는 대사가 제가 결혼하고 처음 들어본 말이었거든요. 저희 남편은 늘 밥은 흰밥, 반찬은 고기, 국은 얼큰해야 제맛이라던 사람이었는데 초록색의 입맛이 맞는다는 건 상상도 못한 얘기였죠. 저는 대답을 듣고 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사람 입맛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확 바뀔 수가 있어? 내가 30년 넘게 밥을 해줬는데 당신은 늘 고기 반찬 없으면 밥 못 먹는다고 했잖아.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수저로 밥그릇만 똑딱똑딱 두드리면서 말이 없는 겁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선생님한테 혼날 때 눈 피하는 것처럼요. 며칠을 그렇게 따져 물어도 속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속이 답답했지만 남편 성격을 아니까 제가 더 캐물어도 당장은 얘기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모처럼 술 한잔 하자고 하더니 결국 진실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남편은 술잔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여보, 사실은 말이야. 내가 요즘 사업이 잘 안 풀렸잖아.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었거든요. 조기 은퇴하고 시작한 작은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 속으로는 늘 걱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말하길 그 답답함을 못 견디고 결국 점집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순간 저는 황당해서 물어보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니, 당신이 언제부터 점 같은 걸 믿었다고 그래? 하지만 남편은 진지했습니다. 무당이 그러더랍니다. 당신은 초록 기운이 부족해서 일이 막히는 거다. 앞으로는 초록색 음식을 먹어야 일이 풀릴 거다. 처음엔 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 기가 막히기도 하고 한편으론 웃음도 나더라고요. 그 무당 말대로 처음에 미역국만 먹었는데 이상하게 일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역국 고집이 그냥 괜한 게 아니었던 거죠. 남편은 그때부터 완전히 믿기 시작했고 그래서 완두콩밥이며 시금치 반찬까지 온통 초록색 음식만 찾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순간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니, 그걸 진짜 믿고 따라한 거야? 그래서 밥솥까지 따로 사와서 완두 콩밥만 먹은 거였어? 남편은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남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순간 제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무당 말까지 믿고 초록색 음식에 매달렸을까 싶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평소에 그렇게 미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사업이 힘들었고 누군가에게라도 기대고 싶었던 거겠죠. 저는 남편을 더 나무랄 수가 없었습니다. 믿지는 않지만 남편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그냥 도와주자 마음먹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두콩밥을 더 맛있게 짓는 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콩을 미리 불려두는 법, 소금 간을 살짝 더하는 법, 윤기 나게 짓는 방법까지 꼼꼼히 찾아봤습니다. 반찬도 초록색 위주로 더 다양하게 준비했죠. 시금치나물뿐 아니라 브로콜리, 숯갓무침, 오이무침, 명이나물, 장아찌까지 식탁에 올렸습니다. 남편은 그걸 먹을 때마다 마치 보약이라도 삼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웃기고 황당하기만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 사업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래가 성사되고 일이 순조롭게 굴러가기 시작했죠. 저는 속으로 이게 음식 덕분일 리가 있나 하면서도 괜히 그 무당 말이 맞는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 사업이 눈에 띄게 안정되더니 거래처도 늘어나고 수익도 차츰 좋아진 겁니다. 저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말 초록색 음식 덕분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남편도 더는 불안해하지 않고 매일 식탁 앞에서 여보 덕분에 힘이 난다 하며 웃곤 했죠. 그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1년쯤이 지나니 사업이 제자리를 찾아 안정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남편도 점점 초록색 음식 고집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미역국 대신 된장찌개도 찾고 완두콩밥 대신 그냥 흰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초록빛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 집 식탁이 다시 제 모습을 찾은 거죠. 그런데 웃긴 건요, 그 무당 이야기는 저희 부부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큰일이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 아직도 저희는 그 무당을 찾아갑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남편에게는 그게 든든한 힘이 되고 저에게는 안심이 되니까요. 돌아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감사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초록빛 팝상이 제 남편을 지켜줬고 우리 부부의 마음도 단단히 묶어준 셈이니까요. 오늘은 어쩌면 말도 안 되는 무당의 조언이 한 가정의 특별한 반전으로 이어진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의 진실 여부가 아니라 지쳐있는 서로의 마음을 비난하기보다 끝내는 공감하고 보듬어 주려 했다는 점 아닐까 합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결국 기적 같은 변화를 불러온 것 같아 저도 마음이 울컥해지네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공감과 위로를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온기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